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운동하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노년층 환자들에게 운동을 말립니다. 아니, 정확히는 특정 운동을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노년 운동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작년 가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작됩니다. 75세의 박모 씨가 실려왔습니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의식저하. 보호자인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등산을 하셨는데 오늘은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담당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박 씨처럼 70대 이후 과도한 운동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는 평생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80대, 90대 노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SNS에는 근육질 몸을 자랑하는 실버 헬스 인플루언서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노년 운동을 말릴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근본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20대의 몸과 70대의 몸은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심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젊었을 때 우리 심장은 강력한 펌프입니다. 분당 70번 정도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냅니다. 운동하면 분당 150번, 200번까지 뛰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심장 근육 자체가 섬유화됩니다. 쉽게 말해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수축과 이완이 젊었을 때만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혈관도 문제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많은 피를 보내려고 힘을 씁니다. 하지만 좁아진 혈관과 딱딱해진 근육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정맥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번에 1시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한 그룹의 사망률이 일주일에 2~3번,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한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운동 강도였습니다. 등산, 조깅,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격렬하게 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어떨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에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강남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 이모 씨는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따라했습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무게도 점점 늘려갔습니다. 3개월 후, 이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나와 신경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70대의 척추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건 척추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요. 노년기 척추의 문제는 단순히 디스크만이 아닙니다. 뼈 자체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서 척추뼈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100kg을 들어도 끄떡없던 척추가 70대에는 20kg만 들어도 굴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의 척추, 압박 골절 중 30% 이상이 운동 중에 발생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헬스장에서의 근력 운동 중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무릎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합니다. 걷기는 안전한 운동 아닌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주 최소 10명 이상의 70대 환자를 봅니다. 증상은 비슷합니다. 무릎 통증, 무릎 부종,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증상.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매일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70대의 무릎은 이미 50년 이상 우리 몸을 지탱해 왔습니다. 관절 연골이 닳았습니다. 관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1시간씩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연골마저 빠르게 닳아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경사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합니다. 하지만 오르막길보다 더 위험한 건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지를 걸을 때의 3배에서 5배입니다. 체중이 70kg이라면 무릎에는 350kg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등산을 하는 70대 노인과 평지 걷기만 하는 노인을 비교했습니다. 2년 후 등산 그룹의 무릎 관절염 진행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상당수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은 어떨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 최고의 운동으로 수영을 꼽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없고 전신 운동이 되고 심폐기능도 향상시킨다고요. 하지만 수영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수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8세 최모 씨는 매일 아침 수영을 했습니다. 평영으로 1000m를 쉬지 않고 헤엄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안전요원이 빠르게 구조했지만 병원에 실려간 최 씨의 진단명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저체온증이요? 여름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체온 조절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물의 온도가 28도만 되어도 장시간 수영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심장입니다. 수영은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심장에 부담이 큰 운동입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호흡이 제한되고 이것이 심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실제로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돌연사 중 3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은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유연성 운동은 안전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요가 센터에서 73세 여성이 수업 중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요가 중에 뇌졸중이 올 수 있을까요? 문제는 특정 자세였습니다. 머리를 아래로 하는 역전 자세. 이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혈관이 약해진 노인에게는 위험합니다. 증가된 혈류가 약해진 혈관벽에 압력을 가하고 최악의 경우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전정기관이 퇴화하고 소뇌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발로 서는 자세나 복잡한 균형 자세를 하면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낙상. 이것이야말로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젊은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짚거나 구르면서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반사신경이 느려서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약해진 뼈는 쉽게 부러집니다. 대퇴골 골절. 노인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으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절 자체보다 무서운 건 그 후유증입니다. 수술 후 오랜 기간 누워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폐렴이 생깁니다. 욕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노인은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입니다. 핵심은 강도입니다. 젊었을 때의 운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70대의 몸은 20대 몸의 절반 정도 기능만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근육 감소를 막는 것입니다. 체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체력 저하를 늦추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저강도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씩 3번 걷는 것이 한 번에 30분 빠르게 걷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걷기를 할 때는 속도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15m 정도를 봅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가락으로 밀어냅니다. 보폭은 무리하게 넓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길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본인이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대화가 힘들 정도로 숨이 차다면 그건 너무 빠른 겁니다.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등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높은 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완만한 둘레길을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 산을 오르고 싶다면 등산 스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2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틱이 체중의 일부를 분산시켜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내리막길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급하게 내려오다가 미끄러지거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보폭을 평소보다 더 좁게 가져가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거운 중량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가벼운 중량으로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도 좋습니다.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관절 가동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지 않는 것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너무 깊게 앉지 않습니다. 무릎이 90도 정도만 굽혀지면 충분합니다. 어깨 운동을 할 때도 팔을 머리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어깨 높이까지만 올려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복근 운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척추에 무리를 줍니다. 대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배에 힘을 주는 등척성 운동이 안전합니다. 또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배에 힘을 주는 운동도 좋습니다. 빈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70대 이후에는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운동하면 하루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워밍업과 쿨다운입니다. 젊었을 때는 워밍업 없이 바로 운동해도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분 이상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야 합니다.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멈추지 말고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서 심박수를 천천히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질병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다면요?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으로 반드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무산소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을 주는 동작은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단, 날씨가 추울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도 혈압을 올립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는 저혈당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 혈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값입니다. 70세라면 150이 최대 심박수이고 그 60%인 9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운동 중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춰야 할까요? 첫째,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호흡 곤란입니다. 약간 숨이 차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어지럼증입니다.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면 즉시 앉아야 합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운동 후 피곤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곤하거나 다음 날까지 피로가 지속된다면 운동 강도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다섯째, 관절 통증입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관절이 아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약간의 근육통은 괜찮지만 관절 통증은 다릅니다. 관절 통증은 이미 손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두통입니다. 운동 중에 머리가 아프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은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즉시 운동을 멈추고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증상이 5분 이내에 사라지지 않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무시합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증상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 중 돌연사한 노인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사전 증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어지럽다는 증상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운동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운동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요? 몸이 무겁거나 피곤하다면
운동을 쉬거나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무리는 금물입니다. 둘째, 충분히 수면을 취했나요?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운동은 위험합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식사는 했나요? 공복 운동은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식 후 바로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가 적당합니다. 넷째, 날씨는 어떤가요? 너무 덥거나 춥거나 습한 날씨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섯째, 약은 복용했나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을 먹는 시간과 운동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최적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적절한 복장을 입었나요? 헐렁한 옷보다는 몸에 맞는 운동복이 좋습니다. 신발은 특히 중요합니다. 밑창이 두껍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일곱째, 물을 준비했나요? 운동 중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덟째, 혼자 운동하나요?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운동한다면 가족에게 어디서 운동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이제 운동 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운동 후 관리가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먼저 쿨다운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각 부위를 20초에서 30초씩 천천히 늘려줍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회에 100ml 정도씩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마십니다. 단백질 섭취도 필요합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가벼운 단백질 간식을 먹으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휴식. 운동한 날은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특히 숙면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운동 후 다음 날 근육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 다음 날 아팠지만 나이가 들면 이틀 후에 아픕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관절이 붓거나 열이 나거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0대까지 마라톤을 했습니다. 풀코스를 4시간대에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되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좌절했습니다. 달리기가 인생이었는데 달릴 수 없다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법을 바꿨습니다. 달리기 대신 걷기로 바꿨습니다. 매일 5km씩 걸었습니다. 속도는 천천히, 자세는 바르게. 6년이 지난 지금 김 씨의 무릎은 호전되었습니다. 체중도 5kg 빠졌습니다. 혈압과 혈당도 정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달리지는 못하지만 매일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고 생각을 정리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이모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씨는 젊었을 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70이 되어서야 건강이 걱정되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씨는 병원에서 운동 처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습니다.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30분씩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씨는 1시간을 걸어도 끄떡없습니다. 계단도 쉽게 오릅니다. 약도 줄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았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즐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즐거움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운동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운동은 즐거워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걷기가 지루하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걷습니다. 혼자 하기 싫다면 친구와 함께 합니다. 집에서 하기 싫다면 공원이나 헬스장에 갑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쉬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몸은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이 2주일 동안 운동을 중단하면 근육량이 5% 감소합니다. 한 달이면 10% 이상 감소합니다. 하지만 다시 근육을 키우는 데는 그 3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운동 외에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먼저 식사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정도가 필요합니다. 70kg이라면 하루 84g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칼슘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우유, 치즈,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등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 1000mg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도 필수입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만 노인은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00IU에서 2000IU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고립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검진도 필수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프레일티, 즉 노쇠입니다. 노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취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노쇠의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째, 체중 감소. 1년에 4.5kg 이상 감소하면 노쇠입니다. 둘째, 피로감. 일주일에 3일 이상 피곤함을 느끼면 노쇠입니다. 셋째, 활동량 감소. 예전보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노쇠입니다. 넷째, 보행 속도 감소.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노쇠입니다. 다섯째, 악력 감소. 손아귀 힘이 약해지면 노쇠입니다. 이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노쇠 상태입니다. 한두 가지만 해당하면 노쇠 전 단계입니다. 노쇠는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따라서 노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적절한 운동입니다. 여기서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강도를 낮추고 빈도를 조절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목표도 바꿔야 합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안전하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사들이 노년 운동을 말리는 이유는 운동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운동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한다면 운동은 여전히 최고의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안 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가볍게, 아주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